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단원의 대단원 마무리 문제 108쪽부터 110쪽까지의 18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1번 문제는 이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하는데 얘를 바르게 생략한 형태를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기억번의 좌변 a 곱하기 4라는 것은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해서 얘를 4a라고 쓸 수 있죠. a의 4제곱은 a가 4번 곱해진 형태인데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죠. 자, 니은번 0.1 곱하기 a를 0.a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1을 보통 생략할 수 있지만 0.1과 1은 달라요. 그래서 0.1 곱하기 a는 0.1a라고 써줘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보면은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b, 즉 a가 한 번 곱해져 있고 b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곱하기의 형태니까 a 곱하기 b 제곱 올바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리을번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니까 우리 1을 생략하면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음번인데요. 미음번과 비읍번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음번 a 나누기 3 나누기 b인데 먼저 앞에 a 나누기 3부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어야겠죠. a 나누기 3은 3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나누기 b. 그러면 우리가 3분의 a 나누기 b는 나누기 b를 곱하기 b분의 역수 고쳐주면 3b분의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음번도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읍번 보면은 비읍번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해주는 게 맞지만 더하기와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의 뒷부분 b 나누기 2를 해주면 2분의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된 형태니까 비읍번은 틀린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옳게 나타내는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풀어봤던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가가 A1인 티셔츠를 20% 할인한다. 그러면 티셔츠의 가격, 할인한 티셔츠의 가격을 우리가 20% 할인하면 80%가 남아있으니까 A 곱하기 100분의 80 100분의 80을 약분해주면 5분의 4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우리는 5만 원을 냈어요. 티셔츠 한 장을 샀죠. 거스름돈을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거스름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낸 돈 5만 원, 지금 윗줄에서 다니는 원이고 두 번째 줄에서 다니는 만 원이에요. 얘를 구분지어서 잘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것은 5만 이렇게 되고 거스름돈이라는 것은 낸 돈에서 실제 가격을 빼주면 되겠죠. 5분의 4a. 이게 바로 거스름돈을 문자 a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원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입하는 문제. x, y의 값이 주어졌을 때 9x제곱 빼기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9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 x 그리고 y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즉 1 플러스 1 계산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형태로 되겠죠. 자, 3번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키가 X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때 키가 170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이라는 것은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요? 17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체중을 구해보면 0.9 곱하기 X 자리 170 빼기 100 이렇게 되면 0.9 곱하기 170 빼기 100은 70인 63kg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이 있는데
먼저 니은번부터 봐볼게요. 항은 모두 3개이다. 선생님이 항이 뭐라고 했었죠? 이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덩어리. 지금 덩어리가 3개 있으니까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다. 자, 디귿번. 상수항은 8이다. 상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은 덩어리인데 상수항이라는 것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8이 아니라 -8이죠. -8.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설명이고. 자, 리을번. x의 개수는 5이다. 우리가 어떤 문자의 개수라는 것은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즉 x 앞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x의 개수는 5이다. 맞죠?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다항식의 차수는 1이다.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려면 각각의 항들의 차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덩어리들의 차수. 지금 첫 번째 덩어리 2분의 x제곱은 지금 문자 x의 제곱이기 때문에 2차. 5x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 상수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0차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었어요. 이때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각각의 덩어리들의 차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2차가 되겠죠. 2.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설명이 될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면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되겠네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다음식을 정리하시오라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괄호가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분배 법칙을 써야 되죠. 앞에 거 -2분의 1을 이렇게 분배, 뒤에 거 3을 분배해서 정리해보면 앞에 거 -2분의 1에다가 6x를 곱하면 -3x,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10을 곱하면 +5. 뒷부분 3에다가 -x를 곱하면 -3x, 3에다가 2를 곱하면 +6. 정리하면 -6x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모 앞부분에 분모 5를 5분의 1로 빼서 괄호에 4x 플러스 1 빼기 뒷부분에 분모 3을 3분의 1로 빼서 3분의 1에 x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위의 문제랑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면 x끼리 묶어줘야겠죠. 동류항끼리 5분의 4x 5분의 4 빼기 3분의 1x 플러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문자끼리 동류항 그리고 상수항끼리 동류항 계산을 묶어서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얘는 15분의 12 빼기 5니까 7x 플러스 15분의 3 더하기 10이니까 13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봐볼게요. 7번 이것도 정리하는 건데 정리해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네요. 먼저 비슷하게 분배 법칙을 써야겠는데 먼저 앞부분을 분배 법칙을 쓰면 5분의 2에서 10x를 곱하면 4x 5분의 2에서 2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이 뒷부분을 쓰기에 앞서서 나눗셈을 우리가 바로 분배 법칙을 쓰기보다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곱하기 형태에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얘를 곱셈으로 고쳐주면 -8x 마이너스 12 곱하기의 역수 -4분의 3 이렇게 고쳐주면 4x 플러스 10은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에 분배 법칙을 써볼게요. 분배 법칙. 그러면 괄호를 적어주고 얘는 마이너스 6x 그리고 뒷부분은 플러스 9가 돼서 정리해주면 4x 플러스 10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10x 플러스 얼마입니까? 1. 10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생님 여기 문제에서 x의 개수가 a 그러니까 얘가 a인 것이고 상수항이 b 얘가 b인 것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10 더하기 1은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8번 볼게요. 어떤 식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종 풀어본 유형이죠. 어떤 식이 있는데 얘에서 5x 빼기 6을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더니 3x 플러스 4가 됐다.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어떤 식을 구해줘야겠죠. 어떤 식이라는 것은 이 좌변의 이 녀석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x 플러스 4에다가 빼기에 5x 마이너스 6, 얘는 3x 플러스 4에다가 빼기 5x 플러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그래서 어떤 식이라는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바르게 계산했다는 것은 처음에 어떤 식에서 5x 빼기 6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서 5x 빼기 6을 빼면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7x의 플러스 16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보기 방정식 중에서 해가 마이너스 2인 것을 고르시오. 해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돼요. 참. 자, 먼저 기억번부터 볼게요. 기억번의 좌변을 계산해 보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돼서 이거 얼마예요? 1. 근데 지금 우변은 얼마예요? 5.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죠. 거짓이에요. 자, 니은번 볼게요. 좌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4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우변은 얼마예요? 우변 5x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좌변과 우변의 값이 달라요. 거짓.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좌변을 계산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7 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7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우변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빼기 3 그러면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즉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해가 된다는 거죠. 자, 리을번 보면은 좌변을 계산해주면 2분의 3x니까 2분의 3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리을번도 역시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기 때문에 얘를 참이라고 할 수 있고, 리을번에 주어진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2가 해인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항등식인 것을 고르시오. 항등식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참인 등식이. x의 어떤 값을 넣든지 항상 참. 항상 참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정리를 했을 때, 식을 각각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모양이 같아야 돼요. 아예 형태가 같아야 돼요. 기억번 볼게요. 좌변 3x 빼기 2, 우변 2x. 형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2를 넣어보면 참이 되지만 0을 넣어보면 뭐 거짓이 된다. 즉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좌변이 2x 플러스 4인데 우변을 정리하면 3x랑 x 빼면 2x 플러스 4예요. 즉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디귿번을 보면은 우변을 분배 법칙에 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돼서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같죠? 항등식이에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우변을 분배 법칙 써주면 5x 빼기 5. 좌변은 5x 플러스 6, 우변은 5x 마이너스 5 형태가 다르죠.
얘는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상등식인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1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우변을 좀 정리하기 전에 3x 빼기 6인데 0.2라는 것을 우리가 5분의 1로 바꿔볼게요. 0.2라는 것을 우리 5분의 1로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우변을 분배 법칙에서 정리해주면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뒤에 플러스 3을 그대로 붙여주죠. 그러니까 얘가 x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3x 빼기 6이 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3x 빼기 x는 5 더하기 6이다. 2x는 11이 돼서 x의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1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 이게 비례식이 주어졌는데 다음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이 비례식이라는 게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과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 4 곱하기 x 빼기 2는 안쪽에 있는 거 9 곱하기 3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이랑 9를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우변을 3의 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얘를 정리해보면 되겠죠. 먼저 좌변 분배 법칙 써주면 4x 빼기 8은 우변 3x 플러스 15 x는 얼마예요? 23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비례식을 안쪽에 있는 것들을 곱을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곱과 같다라고 써주면 이거 자체가 이제 방정식인 것이고 해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3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a의 값을 찾으시오. 먼저 그러면 왼쪽의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고 그 해가 오른쪽의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먼저 왼쪽에 요거 방정식을 풀려면 지금 분모 이 개수들 상수항이 분수 형태이니까 4, 3, 6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12를 곱하고 여기에서도 1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분배 법칙 적용해주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15x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약분이 1, 2 되니까 요거 가지고 분배 법칙을 써주면 14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바로 이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를 이 x 자리에 대입해서 오른쪽에 식을 써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이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먼저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a는 10이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다라는 거죠. 이렇게 13번 문제 정리해보면 왼쪽을 풀어서 우리가 해 x-2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해이기도 하니까 x-2를 대입해보면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뭐냐면 a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래서 이 a의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이 해를 구한 거죠. 이렇게. 조금 13번 문제 천천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66이래요. 세 짝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연속하는 세 짝수를 쌤이 짝수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2, 4, 6 이런 것처럼 뭐 아니면 10, 12, 14 이런 게 연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플러스 2씩 커지는 거죠. 플러스 2씩. 플러스 2씩. 그래서 선생님이 x라는 것을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표현해보면 연속하는 세 짝수는 x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첫 줄에 보면은 연속한 세 짝수의 합이 66이다.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다? 66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면 x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3x에 플러스 2 더하기 4. 6은 66이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x는 60이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20이. 여기서 답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x를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놨는데 여기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x 플러스 4의 값이죠. 따라서 가장 큰 수는 x 20에다 4를 더한 24가 될 것이. 이렇게 1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15번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봤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문제 상황을 보면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공책을 나눠준대요. 공책을 나눠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학생 수랑 공책의 권수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 x라는 것을 학생 수라고 표현을 해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공책을 한 명에게 7권씩 나눠주면 9권씩 남고 9권이 남고 8권씩 나눠주면 4권밖에 마지막 한 명은 4권밖에 못 받는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공책의 권수잖아.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공책 권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x를 학생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생이 x명이 있는 거예요. x명. 자, 근데 한 명에게 7권씩 나누어 주면 9권이 남고 그러니까 7권씩 x명에게 나눠주면 9개가 남아요. 이렇게 공책 권수를 쓸 수 있고 근데 얘를 8권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명은 4권밖에 못 받는다. 마지막 한 명이 조금밖에 못 받아. 그 마지막 한 명을 선생님이 그림상에서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해보면 이 한 명이 빼고 이 나머지는 총 x명에서 한 명을 뺀 x 빼기 1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x 빼기 1명은 8권씩 받아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은 4권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8개가 아니라 4개밖에 못 받는 거지. 마지막 한 명. 자,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좌변과 우변 요 등식을 바로 이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 요 방정식 해를 구해보면 먼저 우변을 분배 법칙 해주면 8x 빼기 8에다가 더하기 4니까 정리하면 8x에 빼기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x 플러스 9는 8x 빼기 4다. x의 값은 얼마예요? 7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 x만 남고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9 더하기 4 13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책 권수는 최종적으로 학생 수랑 공책 권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학생 수가 13명이면 공책 권수는 이 7x 플러스 9에 이 13을 대입해도 되고 8x 빼기 4에 13을 대입해도 되죠. 그래서 7x 빼기 9에 대입해보면 7 곱하기 13 플러스 9를 하면 공책 권수는 100권이 1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의 해가 자연수일 때 가능한 자연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일단은 해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해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배 법칙을 적용해보면 22-6x는 k가 된다. 2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는 k-22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6분의 k-22가 되는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6분의 22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요게 지금 자연수라는 거예요. 해가 자연수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분모에 6이 있기 때문에 분자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22-k가 6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22-k. 이때 가능한 자연수 k가. 그래서 뭐 가능한 케이스는 22보다 작은 6의 배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2-k가 22보다 작은 거. 일단 6이다. 이때 두 번째 22-k가 얼마다? 12다. 세 번째 22-k가 얼마다? 18이다. 24는 될 수가 없겠죠. 2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나올 수가 없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얼마가 되어야겠어요? 16이 돼야 되네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10이 돼야겠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4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k의 값은 4, 10,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이제 여행 경비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제일 마지막 줄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살펴보면 여행 비용을 얼마 가져갔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행 비용 얼마나 가져갔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여행 비용이 있을 때 5분의 1은 교통비로 썼고 4분의 1은 숙박비로 썼고 3분의 1은 식사비로 썼으며 마지막으로 관광지의 입장료는 52,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 용도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남았다. 남김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가져간 돈이 이 네 가지 쓴 돈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행 비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바를 미지수로 설정해 볼게요. 여행 비용. 단위는 원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행 비용이라는 것은 돈이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다 썼다는 거죠. 첫 번째 교통비로 썼어요. 5분의 1을. 그래서 5분의 1x. 그리고 4분의 1은 숙박비로 썼고 3분의 1은 식사비로 썼으며 관광지 입장료 52,000원. 52,000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5분의 1x, 4분의 1x, 3분의 1x를 모조리 좌변으로 이항시켜보면 x 빼기 5분의 1x 빼기 4분의 1x 빼기 3분의 1x는 52,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좌변을 x로 묶어주면 1 빼기 5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3분의 1 x는 52,000원 이렇게. 먼저 뭐 계산을 해줘야겠죠. 여기 맨 처음에 5, 4, 3이니까 통분을 해볼까요? 5, 4, 3 그러니까 최소 공비수 60으로 통분을 해보면 1 빼기 60분의 12 빼기 60분의 15 빼기 60분의 20 x는 52,000원. 그러면 앞에를 계산하면 60분의 요거 3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27이고 얘까지 더하면 47이니까 60분의 60에서 47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13이 남겠네요. 13 x는 52,000원. 따라서 x는 52,0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역수 13분의 60 곱해주면 일단 13하고 52가 이렇게 되니까 4,000 곱하기 60은 24. 4, 6, 24에 공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총 가져간 여행 비용은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18번 문제.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데 저울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고 마지막 저울을 보면은 네모가 있는데 얘가 기억에 들어갈 것 중에 알맞은 거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네요. 일단은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나와 있는 게 별표, 동그라미, 마름모, 네모잖아요. 네모인데
지금 이 저울의 관계를 이용해서 선생님은 이 동그라미랑 세모랑 별표 있죠? 네모 있죠? 이 각각의 것들이 별표가 몇 개인지, 각각의 것들이 별표 몇 개랑 같은지를 그러니까 별표를 뭐 단위라고 생각해서 별표를 가지고 각각의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을 한번 목적으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저울을 보면 마름모가 있는데 얘가 별표 동그라미랑 같다 그랬어요. 지금 마름모가 별표 동그라미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마름모가 있잖아요. 각각의 마름모에 이 별표 동그라미를 집어넣어 볼게요. 각각의 마름모에 별표 동그라미 집어넣어 보면 마름모는 사라지고 나머지 도형들만으로 이 관계가 세워지겠죠. 첫 번째, 이 아래 여기 마름모를 별표 동그라미로 바꿀 수 있겠죠. 별표 동그라미로. 그러면 별표 네모는 동그라미에 마름모를 별표 동그라미로 바꾸면 별표 동그라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양변에 별표가 다 있기 때문에 별표를 지우면 네모라는 게 동그라미 몇 개예요? 2개다. 뭐 이런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오른쪽 그림에도 이 마름모 자리에 별표 동그라미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별표 동그라미가 한 번, 두 번 들어가야겠죠.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 좌변 동그라미 네모는 별표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별표 동그라미 2개 있죠. 이때 이거 좀 위로 올려볼까? 조금 위로 이렇게. 이때 동그라미를 하나씩 양변에 지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모가 왼쪽에 남는데 이 네모라는 것은 요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네모를 동그라미 2개로 바꿔볼게요. 동그라미는 별표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를 하나씩 지운다면 동그라미 하나가 별표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밑에 다시 써볼게요. 동그라미 하나가 별표 몇 개예요? 하나, 2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네모 하나는 동그라미 2개라고 했죠. 네모 하나는 동그라미 2개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별표 2개잖아요. 별표 2개, 별표 2개. 그러니까 네모 하나는 별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동그라미도 별표로 표현했고 네모도 별표로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마름모만 우리가 별표로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름모 이거 볼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마름모가 우리가 별표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이 동그라미가 별표 2개니까 얘를 별표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름모 하나는 별표가 있고 이제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가 별표 2개니까 별표 몇 개예요? 3개예요. 별표 3개. 이렇게 하면 요 세 가지 도형을 다 별표로만 선생님이 나타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기역에 들어갈 게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왼쪽이 네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별표로 치면은 별표가 몇 개예요? 기역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죠. 우리 네모는 별표 4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별표 4개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역번을 보면은 기역번은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별표 2개라고 했으니까 별표가 몇 개예요? 2개가 2개. 이렇게 총 4개가 되겠죠. 4개. 자, 니은번은 일단 별표가 2개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가 별표 2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도 별표 4개. 디귿번은 별표 하나 있고 마름모인데 마름모가 별표 몇 개예요? 3개잖아. 그래서 별표 3개. 얘도 그럼 별표가 4개짜리네. 리을번은 별표가 3개 있는데 별표 4개가 아니기 때문에 리을번은 틀렸어.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1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